안녕하세요. 곽지섭 북한정론TV 5분 정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좀 걱정도 되실 겁니다. 북한의 행태가 참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막말, 무시, 그 적반하장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가 자산마저도 파괴했습니다. 그것도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폭파시켰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조준 당해서 공격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여전히 좀 미심쩍습니다.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여권 인사들 중에서는 우리가 김정은에게 뭐 그동안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패배주의적이고 어떤 인질범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마저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참 분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잔인성이 북한을 넘어서 한반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마저도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봐서 알겠지만 김정은의 그 핵인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맛보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떤 단기적 대응이라든지 위기관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는 어떤 대북정책의 전반을 한번 복기를 해서 새롭게 어떤 방향을 정립해서 나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북한의 그 최근 그 도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배경과 저희 목표, 어떤 그 시기와 그 도발의 또 다른 도발의 시기와 방법, 우리의 뭐 대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떤 도발의 저희라든지 목표는 제가 여러 시간을 거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북한이 이번에 대북 전단이라든지 우리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은 것은 그야말로 터집잡기고 도발의 명분 축적이고 어떤 더 큰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은 특히 올해 들어서 선 전략 도발 후 대화라는 그 큰 원칙을 설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연초에 김정은의 발언이라든지 그 이후에 각종 중요 당정군 정책에서 발언이라든지 지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어떤 정권 안정을 공고하면서 어떤 김씨 일가가 영구 통치하는 그 적국화 통일된 한반도 구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이야기 드렸고 또 그래서 자세히는 하지 않겠지만 또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판단하는 관점은 김정은은 대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그야말로 우리를 전체 한반도를 자기의 손아귀에 쥘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을 나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코로나19 사태와 그 트럼프가 어떤 미국의 그 대선 전국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인종 갈등 뭐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눈을 돌릴 수 없는 그 이른바 전략적 북한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만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경제 대북 제재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저는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핵미사일 이번 기회에 핵미사일 개발에 하여튼 마침표를 찍고 어떤 한미 간의 이간을 통해서 어떤 대북 제재 전선의 균열도 일으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그 직거래 협상의 길을 트는 이런 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전국을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미 대선 이전에는 단기적으로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 완료 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그런 핵보유국의 확실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가지고 이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핵 군축 협상의 길로 가려는 그런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뭐 좀 어렵지만은 작은 것은 버리고 아쉽더라도 버리고 큰 것을 그 노리는 큰 것 한 방에 올인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도발 형태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 같으면은 어떤 북한의 그 판단이라든지 그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동적이지만 어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번에 도발은 철저히 준비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도발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단계적으로 단계를 높여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승전결의 4단계 도발이 되지 않겠냐. 꼭 이게 기승전결이 아니지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여튼 복합적이고 어떤 선택적으로 해나가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인 기 단계를 보면은 어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문제 삼음으로써 하여튼 도발의 명분을 갖는 이런 단계다. 그래서 6월 4일 날 김여정이 직접 남북 관계에 총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어떤 그 대남 비난 담화를 시작한 것이 저는 어떤 기회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도발 명분뿐만 아니라 어떤 탈북자 단체나 이런 들 중심으로 한 그 반김정은 활동에 대한 그 어떤 재갈을 물리고 어떤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외부에 적을 둠으로써 어떤 그 내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시작을 했다.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인 성단계는 그 남북 연락소 폭파라고 할 수 있겠죠. 남북 연락소 폭파에 이어서 어떤 북측 지역 내 남측 시설 점거,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앞으로 전개되겠지만은 어떤 금강산 지구내 뭐 이런 시설 점거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곧이어 있을 수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동원한 대남 전단 살포, 이것이 아주 극적 효과가 아주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한국 정부도 더 위협하고 내부 결속도 더 다지는 이런 단계가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대남 전단을 날리기에 적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북서풍이 아니고 남동풍이 부는 시절이기 때문에 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의 방향. 그런데 북한이 이거를 날린다? 저는 어떤 보여주용이다. 저는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여주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용이고 어떤 북한 주민들의 그 적개심을 더 고양시키는 그런 용이다.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은 그 탈북자 단체들이 그 해외의 그 후원자들이 이런 거 공동 행사를 하면서 풍선 날리기를 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해서 그때 가을철, 겨울철은 북서풍이 되기 때문에 우리 탈북자 단체가 보내는 것들이 북측으로 도달 못하고 뭐 접경 지역에 떨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일부 인사들이 뭐 백해무이 간다. 오히려 우리 측에 떨어진다 이런데 아닌데 요번 행사가 저는 그럴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은
봄, 여름까지는 우리 쪽이 유리하고 가을, 겨울은 북쪽이 유리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 쪽이 유리한 때입니다. 태풍이 불고 태풍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리할 때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런 행사를 한다? 정말 철저하게 어떤 준비를 할 거로 봅니다. 어떤 행사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번 행사는 말만 민간 주민들을 행사하지 군이 동원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민간인들은 대북 풍선을 날린 적도 없고, 또 풍향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기상 자료도 많지 않고요. 기상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하루 사이에도 몇 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전체를 덮을 수는 없지만은 서울 주변까지는 언제든지 바람을 적기를 타면은 기상 자료를 활용해서 그 시간에 대북 전단을 날리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그걸 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정 어려우면은 드론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전쟁 시기에는 대포까지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드론이라든지 대포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서, 그렇지만 민간이 한다는 것을 하면서 어떤 비밀리에 그런 군이 활동을 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를 감시를 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전 단계에서는 이제 무력 도발이 되겠죠. DMZ, LLL 인근에서의 어떤 무력 도발, 그리고 우리 국내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테러, 과거에 우리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농협 전산망 테러라든지 이런 종류, 그리고 요인 암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분명히 이번에는 저는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인사들이 설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더 극대화시키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요번에 김여정이 그것도 김정은과 당과 국가로부터 이임받았다고 하면서 지시를 내리고 있고, 또 그런 지시사항들이 노동신문에 보고되고 있고, 노동신문을 보도를 떠나서 주민들이 지금 나서고 있고, 또 어떤 총참모부한테 또 군사 행동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놓고 곧 이제 당중앙위원회에서 어떤 심의에서 실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철 또 하나의 축, 김여정과 또 하나의 치르고 있는 김영철 대남 담당 예를 들면 대남 담당 비서였죠. 대남 담당 부위원장도 지금 과거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이런 각종 도발의 주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어떤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다가 그것도 전 주민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도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성 전 단계의 끝은 저는 뭐냐?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일종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핵 공포의 균형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당장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를 완전히 자극해서, 트럼프의 레드라인이죠, ICBM 발사는. 그래서 트럼프를 자극해서 군사 행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 공격을 피하면서도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핵미사일 체계를 그야말로 육해공에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무엇이냐? 저는 SLB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 계속 동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는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를 했고요. 10월 달에는 어떤 수중 발사를 통해서 어떤 성공이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관련 동향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더
관련 동향도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봐서 잘 알겠지만 항사첩보라든지 뭐 국정 보고 등을 통해서 많은 증상들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전 4월부터 계속 김정은이 자맹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현지지도 그쪽을 체크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SLBM 문제만큼은 정말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 분야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정말 SLBM 발사는 사전에 경고를 해서 어떤 막아야 될 정말 레드라인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SLBM 그 도발의 시기와 방법은 언제 있겠냐? 저는 최근에 그 SLBM 도발이 임박했다는 이런 보도가 많은데요. 사실 북한이 거의 준비를 이제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그게 또 안보의 기본이고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가정은 분명히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실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금 단계는 대남 도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승전결로 갈 것이다, 이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는 남북 간의 긴장을 더 고조시켜서 내부 결석도 하고 한국 정부 길들이기도 하고 또 더 큰 도발, SNBL 도발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어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보면서 도발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고려할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미국 대선 이전 이후에 어떤 파급 역량, 트럼프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어떤 제가 초반에 모두에 얘기 드렸지만은 어떤 그 핵 보유국의 이상을 인정받고 핵 군축 협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은 이제 극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극적인 효과, 김정은의 그 위대성을 어떻게 선전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높이느냐,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종 기념이라든지 뭐 요즘 같으면은 최근 같으면은 미국의 기념일까지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미 대선을 둘러싼 이전 이후 파급 역량, 그리고 극적 효과 창출을 고려하면서 도발의 시기를 선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일단 가장 좀 저는 생각이 드는 게 7월 말을 좀 유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 예전 6.25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뭐 정전협정 체결일까지를 반미 투쟁 월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대남 도발을 한 후에 어떤 그 분위기를 반미 투쟁 월간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어떤 주민들을 어떤 전투적 분위기, 투쟁 분위기로 몰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은 7월 20일 휴전일을 조국 해방정전 승리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장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징성도 있고 어떤 기승전결식 도발 국면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7월 20일 그 휴전일, 그 계기로 한 도발을 저는 일단은 좀 적기로 판단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그 매년 8월 달이 되면은 북한이 굉장히 긴장하고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 8월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으면은 미국의 침략,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는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의 핵 공격에 대비한 핵 자위력 확보 수단이다, 이런 명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또 하나의 적기로 판단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까지 넘었다 그러면은 10월 달에는 북한이 지금 연초부터 계속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이 있습니다. 이번 당창건 75주년은 그야말로 김정은의
그 핵미사일 개발 그 목표를 완성시키고 김정일이 핵미사일 강국이 되어서 뭐 어떤 그들이 말하는 그 미제를 타성한 날로 뭐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또 적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트럼프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기로 생각하지 않겠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중 10월까지 그때 중에서 어때 선택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김정은이 이렇게 이런 그 일종의 이벤트를 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지난번 5월 1일 날 그 오랜 시간에 그 자명을 끝내고 깜짝 등장했던 5월 1일 순천 인비료 공장 등장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포 조선소에서 그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잠수함 진수식을 어떤 커팅 테이프를 하고 어떤 발사 모습까지 송출하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대대적으로 어떤 핵미사일 실전 배치 완료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핵미사일 강국이다. 이렇게 선전함으로써 어떤 핵 보유국을 하여튼 대못을 받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SLBM뿐만 아니라 어떤 좀 위험이 따르기는 하지만 ICBM, MIRV, 탄두 미사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발사 가능성도 우리는 계속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SLBM이 되지 않겠냐. 사실상 SLBM이 그 발사를 성공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이죠. 결론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어떤 전단이라든지 외세 의존의 그 한국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 제기 뭐 이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은 보다 실제적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김정은의 기획작전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거기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면은 도발도 이게 핵미사일 보유 그것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보다 나오면은 도발이 끝나고 핵미사일의 실질적 보유국이 되고 나면은 이제 미국과의 그 핵군축 협상을 통해서 핵 보유국을도 인정받고 대북 제재도 해제하는 거. 이거는 이제 2021년도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목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한 그리고 어떤 탄도미사일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선도발, 후대화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미 정보 자산을 총가동해서 어떤 그 북한 지역을 보고 북한 지도부를 관찰하면서 어떤 조기 경보를 하고 어떤 저는 사전 경고가 중요하다고 됩니다. 지금은 핵을 개발할 때의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제 핵을 개발을 거의 마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경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응징을 하겠다. 이런 정말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고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SLBM 도발은 좀 레드라인을 이제 완전히 천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레드라인을 일부러 설정을 안 했지만 지금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핵 개발 단계가 아니고 핵 개발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어떤 미국과 협조하에 레드라인을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어떤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통해서는 그 군사적 대응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지금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떤 방관자적인 위치에 있고 또 뒤로는 어떤 북한이 뒷배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에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어떤 한반도의 뭐 균형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만일에 북한의 이런 행동을 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보 자주권이라든지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조하에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도 우리도 갖춰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제가 강조드렸듯이 이제는 대북 정책을 제로 베이스 재검토해서 어떤 북한에 대해서 단기적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대로 북한이 핵 개발 중일 때와 핵을 개발을 완료했을 때는 정책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과거의 것이 좋다고 그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김정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제가 가장 듣기 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패배주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북한을 공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우리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관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합참의장 이런 분들 지금 초소에 나가봐야 전방에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시그널을 두고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안전을 가지고 우방국들도 그런 걸 보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망설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심지어 민방훈련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고 어떤 제가 이야기 드리면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진짜 경고를 해야 될 때입니다. 말로 경고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게 돼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눈빛으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보여주고 회의 장면으로도 보여주고 시찰 장면으로도 보여주고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날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날리고 각종 훈련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북한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좀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무력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면 정말 원점 타격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죠.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감수하더라도 그건 단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이고 그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통일 한국을 건설을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외교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제가 중국도 이야기했지만은 하여튼 다양한 레벨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꼭 총 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만 도발을 막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한반도 운전자론을 정부에서 이야기했고 이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와 같이 북한을 이렇게 달래고 또 어떤 북한의 제재를 해제해주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얻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평화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걸 이야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그 대북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꼭 그 생각했는 게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소망의 눈을 가지고 어떤 그 선글라스를 쓰고 그 색깔에 맞게끔 보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제 평상의 제 그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김정은 남매의 그 관계에 그 대처하는 방법은 똑바로 진시하고 그에 대해서 그들의 억지 요구를 순순히 들어줘서도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민주사회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런 가치를 지키면서 그리고 튼튼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강력하게 그
결연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안보를 책임지는 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지금은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패배주의라든지 어떤 소망성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